자, 지금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7세기 그 초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고구려가 있습니다. 여기 고구려가 있고 여기 신라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백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신라가 어딜 쳤어요? 신라가 어딜 쳤습니까? 백제의 성왕을 쳐서, 그죠? 백제의 성왕을 쳐서 믿는 도끼에 발등치게 만들고 오히려 성왕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제와 신라는 동맹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고 완전 앙숙이 되죠. 앙숙, 맞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신라가 진흥왕이 함초령 순수비, 마우령 순수비를 치면서 고구려 영토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뺏었죠. 그러면 꼭 고구려하고도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앙숙이 되죠. 그러면 한반도에서만 보면, 한반도에서만 보면 신라는 왕따죠. 맞니? 누구랑 연맹을 맺었겠니? 누구랑 연맹을 맺었겠어요?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는 무슨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연맹. 그럼 오히려 누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신라가 불리해질 수 있지, 그치? 신라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신라는 내부에서 동맹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어디로 찾아간 거야, 얘들아? 어디로 찾아간 거야? 중국으로 간 거죠, 중국. 왜냐면 외가 있는데 이 외가 누구랑 친해요? 백제.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 게 뭐냐면 중국이 통일되죠. 지네끼리 싸우다가 중국이 통일돼서 수나라라는 나라가 됐다가 수나라가 빨리 망하고 무슨 나라가 된다, 얘들아? 당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무슨 외교라고 한다? 십자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교 형태가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고구려도 자기네들 도와줄 누구랑 또 연맹을 맺는 거죠. 돌골과 그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되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수나라가 한 번, 두 번, 당나라가 한 번. 그래서 고구려는 몇 번의 공격을 막아낸다. 3번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3번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야. 16페이지 가면 이제 요게 주제가 뭐가 되느냐? 이제 주제가 이제 요게 이렇게 되냐면 주제가 이제 뭐냐면 고구려 대 수나라와 누구의 싸움? 당나라의 싸움. 그렇지? 고구려와 수나라와 당나라의 싸움 요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수나라랑 싸움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가 있고 우리 이제 이렇게 고구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수 문제가 있어요. 이 수 문제가 있는데 수 문제가 뭘 하게 되냐면 고구려를 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왜 실패를 하게 되냐면요. 너무 보급로가 길었어요. 양치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보급로가 너무 길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한 번 오면 100만이에요. 한 번 오면 100만인데 100만이 먹을 식량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로 치러 갈 데가 없어요. 섬나라 쳐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위로 쳐야 되는데 여기 유목민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건드려서 뭐 하겠어요? 이게 척박한타 농사도 못 짓는데. 그러면 결국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공격을 하려면 상대방보다 10배의 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쪽수로도 밀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도 침략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항상 왜 이 유목민들이나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때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쪽수가 부족해. 쪽수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항상 뭘 쌓는 거냐면 성을 쌓아서 그 성을 격파하다 보면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 그치? 성을 격파하면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쌓아가지고 10대 1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항상 우리는 성을 쌓고 이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수 문제가 실패를 하고 이제 누가 되냐면 수양제. 수나라 두 번째 왕이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수양제가 이제 얼마를 데리고 오냐면 113만. 이 자식들은 움직이면 100만이에요. 113만인데
이제 다 말렸겠죠? 야, 전쟁하지 마. 보급로도 길고 해봤자 힘들어. 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니? 나라를 만든 지 얼마 안 되면 나라를 안정시킬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 집권이 체제가 안정이 됐다 싶으면 전쟁을 가야 되는데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할 때까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또 전쟁하러 가는데 수 문제가 실패했는데 수 양제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량을 빠르게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운하를 파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양쯔강과 하하강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연결해야지. 그러면 얘들아 이제 수나라 남자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토목공사 하러 가든지 고구려 어떻게 하러 가든지. 그럼 둘 다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손목을 하나 잘라버리든지 발목을 하나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불구가 되잖아. 그 정도로 민심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수 양제는 운하를 파서 배로 이렇게 식량을 실어서 보급로를 짧게 가겠다. 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왔는데 113만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113만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중문이라는 애를 시켜서 우중문, 장수 우중문에게 30만, 이 30만을 준 거죠. 113만에서 30만을 주고 네가 빨리 신속히 움직여서 별동대가 30만 명이야. 우리는 30만 명을 모집할 수도 없어. 그죠? 그 별동대 30만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막는 거냐? 이거를 고구려의 장수인 누가 막는 것이다. 을지문덕이 막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왜 누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을지문덕이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격을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순신이라든지 을지문덕이라든지 강감찬을 보면 자기가 싸울 장소를 고르죠. 남이 싸울 장소를 해놓은데 거기다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장소를 골라놓고 내 작전에 걔네들이 휘말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수에다가 물을 가다 놓고 거기까지 우중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끌어들이는 거죠. 계속 지는 척 하면서 끌어들이니까 우중문이가 잘난 줄 알고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쫙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을지문덕이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공격 을지문덕이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시를 써서 우중문에게 보내죠. 우중문에게. 그죠? 너의 신묘한 계측이 하늘에 달아. 네 공이 엄청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비웃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우중문이가 내가 너무 어떻게 했구나. 적진 본대와 너무 떨어져서 적진 깊숙이 어떻게 했구나. 들어갔구나. 도망가자 라고 하다가 여러분 어디서 살수에서 끝나는 것이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입니다. 얼마 돌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30만 명에서 2,700명 돌아가요. 2,700명. 엄청난 업적입니다, 이거. 여러분 전쟁에서 전멸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 전력의 3분의 2만 없애도 전멸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3반의 요 두 분단이 사라지면 전멸인 거죠. 얘네들이 살아가도 전멸했다 이렇게 완전 진 거야, 너네가. 근데 여러분 몇 명 돌아갔어요, 지금 몇 명? 10만 명 돌아가도 완전 진 건데 얼마 돌아갔습니까? 이건 전쟁에서 이 장수가 완전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야. 문제는 아예 암기도 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야? 수나라는 뭐가 있는데 양제가 누가 보냈는데 우중문이 보냈는데 을지문덕이 어디서 막아냈다. 살수에서 막아냈다.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뭡니까? 당이죠. 당. 그래서 여러분 당과 이제 여기 우리 당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고구려가 있는데 당 초기에는 여러분 무슨 관계냐면 친선 관계예요. 친선 관계. 당 초기에는 침략을 해오지 않아요. 그래서 당 초기에는 친선 관계를 맺는데 이쪽으로 가자. 당 초기에는 이제 친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당 초기에 친선 관계를 맺다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당 태종
이 태종 때 오면서 얘가 무슨 정책을 피게 되냐면 팽창 정책. 팽창을 해야 되겠다. 더 영토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넓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구려가 그걸 감지하면서 이때 얘가 팽창 정책을 피니까 이때 우리도 뭘 쌓는 거냐면 천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말리 못 쌓잖아요. 말리 쌓려면 빙빙빙 돌려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리장성을 쌓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집권자가 누구로 바뀌니? 집권자가 누구로 바뀌니?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지. 그지? 대망리지. 그래서 이제 영계소문이 무슨 책을 피게 되는 겁니까? 니네들이 쳐들어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경 대 강경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여러분 이렇게 치러 오는데 이것을 여러분 무슨 싸움에서 막아내게 된다? 무슨 싸움에서 막아낸다? 안시성이다. 안시성. 그러니까 성을 격파하면서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 성을 격파하면서 오는데 조그만 성이었던 그 다른 성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안시성을 격파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태종이 엄청 열받죠. 엄청 열받으면서 막 토성도 싸고 막 이러면서 그 안시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열받으니까 이제 막 자기가 나와가지고 막 흰색 백마를 타고 금색 휘장을 두르면서 막 작전 지휘를 하니까 딱 황제라는 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쐈는데 눈에 맞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돌아가면서 고구려랑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여기는 당나라는 영계소문이에요. 천리장성.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구분을 못 합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나요? 당태종, 안신성 저걸 구분 못 해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걸 구분 못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요것만 딱 구분하는 거야. 수나라와 당나라 요것만 딱 구분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더 바라지도 않아, 알았지? 근데 얘들아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여러분 고구려의 국력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네, 소모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구려와 수당의 싸움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네. 저 카메라 옮길 동안 풀게 하세요. 줄 치려면 줄 치고. 가방이 응? 가방을 좀 빼봐. 거기다 좀 놔봐.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이 뭐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삼국이 통일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자습할 때 선생님 요 부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틀어줄게요. 알았지? 네? 요 부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자습할 때 그냥 자습하는 것보다 어디 보고 싶어요. 복습하고 싶어요. 2학기 때 뭐 문제풀이 하다가 선생님 여기 설명은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럼 틀어주면 되죠. 그렇지. 제가 다 틀어줄 테니까. 틀어주면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빠트린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자, 삼국이 통일된다.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삼국이 뭐가 된다, 얘들아? 네, 삼국이 통일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아까 상황. 십자 외교였지, 그지? 백제와 신라는 완전 무슨 지간 됐어? 원수지간 됐지. 그러면 얘들아 신라를 누가 열렬히 공격했겠니? 백제가 공격했겠니? 고구려가 공격했겠니? 당연히 누가 더 빡쳐서 막 공격했겠니? 백제가 공격했겠지. 자기네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당 뭐가 체결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나당 동맹이 체결되는데 왜 나당 동맹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느냐? 백제가 이 신라의 성이었던 신라성, 이 대야성을 점령해요. 이 대야성이 점령되면서 누가 죽냐면요,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습니다. 왜냐면 대야성을 지키고 있던 게 김춘추의 사위였거든요. 대야성이 점령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야성은 백제와 신라의 경계에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걸 뺏긴 거예요. 이제 신라가 거기다가 백제가 한강을 다시 되찾겠다고 해서 어디를 공격한 거죠. 강항성을 공격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누가 함께요?
고구려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신라는 협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뭐가 되는 겁니까? 백신라는 뭐에 빠지는 거야, 얘들아? 위기에 빠진 거죠. 위기에. 여기까지. 네.